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차등화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또는 이제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를 허용하느냐,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형태가 결정되든 간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의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9년에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키면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왜 바람직한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원은 중세 영국으로 사실 올라갑니다. 1348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갔죠. 그래서 노동 인력이 급감했고 임금이 폭등을 해서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1351년에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최고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 상한을 설정하는 칙령을 제정했습니다. 노동력이 절대 부족해서 최저임금 대신에 오히려 임금의 상한을 설정해야만 했던 역설이 당시 상황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법정 최고임금은 점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으로 변질됐고, 또 나아가서 노동을 너무 착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1600년 초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근대적인 의미의 최저임금제는 뉴질랜드에서 먼저 채택이 됐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등장하면서 이런 제도가 많은 국가로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모든 산업이나 지역에 불문하고 모두 다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실제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은 연방 법으로 최저임금을 딱 정해놓고 주마다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주별로 최저임금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뭐 팁을 받는 업종은 제외되기도 하고, 흔히 우리보다 좀 개발 상태가 후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도 최저임금이 지역이나 산업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인도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이 뭐 1200개나 된다, 이런 내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그래서 초기에는 청소년, 여성, 미숙년, 단순직, 이런 소외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고 또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이것을 반영하는 척도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후생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근로자가 보호되고 있느냐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또 요즘 국가마다 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확산됨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수준이 높은 전문직이나 또 흔히 말하는 첨단 굉장히 그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는 산업, 그 수요가 많은 산업 이런 데서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부문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이 높으면은 고용주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게 되죠. 따라서 미숙련, 소외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위험이 크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수익성이 변변치 못한 영세업종과 자영업자 등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원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또 원래 의도했던 목적하고는 달리 보호받아야 할 계층의 피해가 오히려 크고,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될 그런 업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제가 소득 분배 개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최저임금제의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해결하려면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과 연령, 숙련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양하게 차별화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마땅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의 아주 비싼 지역에 아주 최첨단 고급 전문 인력이 많이 활용되는 지역의 최저임금하고 저 소외된 지역의 어느 산골에 뭐 조그만 영세업종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저숙련, 소외계층, 보호해야 할 근로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급격히 인상하면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고가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것도 미숙련, 영세업종, 그런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업이 매출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면은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근로자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고용을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하고 사용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의 경제가 불확실하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했는데 미래 경제가 나빠지면은 유연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줄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고용 인원을 처음부터 줄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실질적으로는 고용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숙련도에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또 지역에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또 업종에 아무런 차이도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죠. 저는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한 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올해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은 학자로서의 참 답답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가장 최소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당사자 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많이 없애야 되는 것이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국은 과거에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자 하지 않고 그 시행착오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서구의 선진국보다 조금 늦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문명국가가 되려면 과거에 서구의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많은 부작용들, 역사적으로 나타난 실증적인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났던 나쁜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은 우리가 적용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많은 선진국의 실패 경험을 우리가 교훈 삼지 못하고 그거를 다시 답습한다면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멀어지고, 우리가 문명화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그런 과학성, 합리성을 채택하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최저임금의 차등화 문제도 이미 학문적으로나 실증적인 사례에서 많이 나타났던 현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